네, 이란 시위 사태의 전개 상황과 이 미국의 공격 가능성. 요거 지금 심각해요. 국제정세에 심각한 상황이라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에서 뵀던 분 다 보네요. 교수님. 저희를 좀 어떻게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매불쇼에서 다 봐. 세 분 다 잘합니다. 저는 이제 3프로에서 네. 자주 뵀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진짜 교수님, 요즘 곽수원 선생님은 사랑하는 거. 엄청네. 아시겠지요? 예. 교수님, 근데 진짜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이 늦은 시간에 저희가 모셔서 너무 죄송한데 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차지 늦은 게 전 왔어요. 진짜요? 그래요? 예, 낮 시간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제가 이렇게 출장 가는 사이에 연락이 왔는데, 전 월요일에 해달라고 했었는데, 월요일에 몇 시니까 11시라니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지금 일하는 몇 시예요? 우리보다 5시간 반 느립니다. 느려요. 5시간 반. 저녁 시간이네요. 예, 저녁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저녁 시간 지금 시작했습니다. 혹시 뭐 이게 늦은 시간에 저희가 모셨는데 피곤하시거나.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1시까지 해도 되나요? 한번 하세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하시겠냐? 아니 되게 출장을 많이 다니시던데 네, 지금. 네, 지금 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 좀 연구소 출장 갔다 왔고요. 네. 또 다음 달에 또 나가긴 하는데 예. 네, 전쟁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요. 항로가 어떻게 될지. 실제로 무서우실 것 같아요. 중동을 왔다 갔다 왜냐면 하시면. 저희가 가는 중동 지역이 가장 빠르게 가면 이제 이란 상공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근데 이란 상공을 못 넘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옆에 파키스탄이나 인도 쪽으로 가면 보통 1시간 이상 느려집니다. 예. 예, 뭐 그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에서 한두 시간 더 간다는 건 괴롭죠. 힘들죠. 예. 일단 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좀 우려도 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보니까 네. 이란 시위 사망자가 이제 36,000명이 좀 달한다. 그게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얘기하는 숫자는 지금 이제 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란 정부가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숫자는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아요. 네, 3,200명이 조금 못 되고요. 그리고 이란 정부는 거기에 이제 그 순수한 민간인과 군경이 죽은 거는 막 2,400명 정도로 봅니다. 2,427명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란 정부가 말하는 폭도들이 있습니다. 폭도가 69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또 690명. 예. 그리고 이제 폭도들이 뭐 파괴한 거는 어마어마한 모스크를 막 350개를 파괴하고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란 정부는 어떻게 보냐면 이번 시위의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은 외부 조직이 있었고 시위의 배후에 네, 외부 조직이 있고 이들이 무기를 반입을 해서 시위대와 군인에게 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받았던 무기고를 경찰이 급습을 해서 탈취를 했는데 조금 이거 우리한테 신경 쓰이는 얘기인데 이 무기들이 쌓여 있는 종이 신문지가 우리나라 신문지예요. 무기들이 쌓여 있는 신문지가 그러니까 무기를 이렇게 종이로 그게 우리 국내 신문 조선일보 막 이런 거요? 뭐 그런 신문들. 그게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쪽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신문지를 많이 외국으로 파니까 폐지로 많이 팔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걸로 쌓았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선일보가 폐지로 뭐 수출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쌓여 있는 신문지들이 우리 신문지 이렇게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한글이 막 보여요. 뭐 폐지로 팔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그게 뭐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좀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충격적인 거를 하나 더 봤는데 일단 그러면 이란 정부가 얘기하는 뭐 사망자 수와 지금 뭐 이제 다른 보도들 나오는 그건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란 정부 숫자고요. 3,200명 정도 되는 게. 그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얘기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있고 유엔 인권위와 함께 또 뭐가 있냐면 유엔 인권위에서 이란만 좀 특별히 좀 살펴봐라. 그래서 이란 인권 특별 보고관이 있습니다. 마이사토라는 일본 여성분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란의 그 사망자를 5,000명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주말에 근데 이란에 있는 의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집대성을 해보니까 이게 2만 명은 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국제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국제 인권센터에서는 43,000명으로. 4만 많아요? 네, 43,000명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부상당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데 거기서 이제 심각한 얘기는
부상을 당해도 병원에 못 가고 있다. 왜냐하면 부상당해서 병원에 가면 이 자식 시위했구나 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명한 사람들이 뭐 그 자리에 보면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와 그래요? 예, 총이나 뭐 이게 고무총을 맞고 예, 벌써 이게 43,000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란의 한 고위관리가 뭐 8만 명이라고 얘기까지 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숫자가 너무나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편차가 제대로 집계 안 되고 편차가 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인터넷이 끊겨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게 너무 캐주얼티가 많아가지고 캐주얼티가 많고 그걸 어떻게 카운트를 하느냐? 누가 카운트를 하느냐? 그렇죠. 예. 처음에는 뭐 이란 정부의 사망 신고를 낸 사람이 12,000명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예, 그게 제일 처음에 이란 인터넷에 12,000명이나 보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숫자가 맞고 누가 부풀리고 누가 줄이는지 그거를 되게 명확하지 않고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뭐 유엔 보고가 그러면 좀 약간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유엔 보고로 따지면은 지금 2만 명, 2만 명 정도. 네. 아니, 그러면은 저는 혹시 네. 괜찮으시면은 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네. 지금 시위 상황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추사는 각자 다른 건데 네. 근본적으로 왜 시위가 네. 일어났고 그럼 잠깐만요. 네. 요거 이제 그 시신 얘기 나왔으니까 네. 요런 보도가 또 있더라고요. 요것만 여쭤보고 이제 왜 그런지. 이란 정권이 네. 숨진 저 사람들 시신을 인질 삼아서 네. 시신 줄 테니까 그 유가족들이죠. 시신 줄 테니까 돈을 줘라. 그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얘기도 있습니다. 네. 시신을 받으려면 돈을 내라. 이거 흥정하고 있대. 예,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네. 너무 많이 죽으니까 공동묘지에 원래는 그 장지를 사야 되잖아요. 예. 그거 없이 묻게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예, 뭐 약간 상반된 보고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시위한 사람들을 체포를 해서 어디에다 지금 모아놨다 얘기죠. 네, 모아놔서 체포해서 모아놓고 네, 모아놓고 지금 뭐 재판 없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공격하면 예, 그냥 그걸 미국이 공격으로 죽은 걸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반정부 시위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뭐 별별 얘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별별 얘기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무섭네 오히려. 예, 확인할 길은 없고 그래서 뭐 지금 슬픈 얘기들이 많은데 아무튼 너무 황당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산이가 방금 질문했던,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이란이 뭐 경제 뭐 안 좋으니까 막 이제 시위가 일어났다. 반정부 시위가. 이 정도까지만 저도 알고 네. 있거든요. 뭐 자세한. 자 이란에서 1979년에 현 체제가 들었거든요. 79년. 네, 79년에. 그러니까 79년 전에는 왕정이었어요. 네, 개발 독재 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왕이 이슬람에 관심은 많이 얘기는 안 했는데 세속적으로 뭐 니네 미니스카트도 있고 술도 마시고 데이트도 괜찮고 극장도 있고 그냥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근데 다만 미국과 다른 거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 그러니까 너 뭐 편하게 사는데 왕한테 개기지 마. 너 죽어 그러다가. 예, 그리고 이제 비밀 경찰을 풀어놨고. 예. 감시하게. 예. 그리고 뭐 국민 투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민이 뽑는 걸 자유롭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먹고 살만 하면 별 불만 없잖아요. 불만이 어디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1963년에 이란이 이 세속화 그리고 근대화 작업을 하거든요. 그 당시 이란의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200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제가 66년생이거든요. 대한민국이 66년에 $133였습니다. 우리도 근데 어려웠을 텐데. 네, $133. 66년에. 이란은 63년에 $200. 예. 같이 못 살았네요. 예. 근데 우리보다는 희망이 더 있었던 나라. 오히려 석유가 그때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64년부터 개혁을 하면서 여자들한테 자유 주고 문맹 퇴치 그다음에 토지 개혁하면서 농민들한테 토지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리고 석유 생산을 잘 하고 73년에 세계 석유 파동 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석유값 오르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이때 그 왕정이 좀 인기가 있었겠는데요, 오히려?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말씀드릴게요. 78년에 국민소득은 2,1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뛰었죠. 그러면 10배가 뛰면 2,000달러라면 지금 2,000달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2,000달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당시 78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말하는 그 혁명 달러예요. 2,000달러 되면 빈부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면 네. 이제 좀 정치적인 자유나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라는 GDP. 빈부 차이를 잘 못 느끼시죠? 저는 고등학교 때 빈부 차이를 느껴봤어요. 제가 그 파라군에 있는 희문고등학교 뺑뺑이로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들어갈 때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2, 3학년이 우리가 2, 3학년이 될 때 1학년이 이제 부자 애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갈 때 자동차가 우리는 버스 타고 가는데 걔네들은 자가용 기다려요. 이게 빈부차가 느끼는 확 느껴지네 그럼. 확 느껴져요. 진짜 확 느껴지는 건데 이제 이란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만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왕은 뭐 잘 살고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왕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이란에 잘 사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은 콩코드를 타고 점심을 파리에서 먹고 온다고 하죠. 그럼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왕은 이제 도치가 돼가지고 뭐 엄청난 대관식도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71년에는 페르시아 왕정 2500주년 기념을 하는데 모든 나라 그 100나라에다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오는 데다가 비행기값 주고 다 하면서 주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보면은 야 쓸데없는 돈을 저렇게 쓰고 화나지 국민들은 지금 예. 막 굶고 있는 사람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79년 혁명이 나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9년에. 네. 근데 이때 79년에 혁명이 났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시장 상인들. 신문에서 이제 바자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자회 할 때 바자가 페르시아어입니다. 예. 그래요? 네, 바자르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재밌다. 예, 바자르. 이제 뭐 저 지금 테헤란 사투리는 버저르라고 그러는데 바자르라고 합니다. 바자르. 예전에 발음을 하면 바자르인데 바자르 상인들이 열받아 가지고 이 그 정부의 싸움을 했고 그러면서 79년에 너무 지나치게 세속하니까 이제 이슬람을 너무 무시한다 해가지고 이슬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혁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란 사람들이 이슬람 정권을 세우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구심점이 호메인이라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호메인.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이 호메인. 세속 왕정에서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어요. 예, 세속 왕정. 세속 왕정인데 이거는 친미고요. 친이스라엘. 그다음에 혁명이 나면서 반미, 반이스라엘,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진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요. 그 왕정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왕정에는 없었어요. 그 왕정에는 그거 없었습니다. 근데 신정 통치라는 개념은 그럼 뭐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건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 뽑고. 그럼 우리나라 국가원수는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예,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제가 천주교 신자니까 천주교로 얘기할게요. 다른 종교 아무튼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추기경이 있잖아요. 추기경이 국가원수인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데도 네. 그럼 실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추기경이 그러니까 추기경이 대통령보다 한급발이 더 높고 성직자가. 네, 국가원수고 그다음에 이 추기경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권을 가지고 있고 외교에 중요한 걸 결정을 해요. 그럼 사실상 왕이네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럼 대통령 왜 뽑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우리 그냥 김민석 총리예요. 총리 정도. 그럼 외교도 그 추기경이에요? 다른 나라 갈 때 이럴 때. 중요한 결정 같은 거 할 때는 결정은? 여기를 꼭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그 호메이니의 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비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니 하면은 안 좋지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도 못해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네, 저도 얘기 안 하고요. 성역인 거네요. 일종의 종교 지도자니까. 되게 이상하다. 왜 그렇게? 그게 이슬람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공화정이 있고 이슬람정이 있으면서 연합이 됐는데 이슬람정의 힘이 더 센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뽑아요? 종교 지도자는 원래는 가장 뛰어난 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법학자? 네. 거기도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아니 이제 그 법보다는 좀 낫다. 이슬람 법학자. 이슬람 법학이 문제야 이게. 이슬람 법학자.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이 호메이니는 처음부터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고 지도자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뽑을 때는 어떻게 뽑냐면 국민들이 아까 제가 국회의원들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민들이 290명의 국회의원을 직선으로 뽑거든요. 네. 4년 임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 말고 88명의 이슬람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출마를 해서 그 중에 국민들이 뽑아요. 88명을. 88명도 따로 네. 뽑아. 8년 임기입니다. 예. 888이네. 예. 네.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우와. 예. 별로 하는 일 없어요. 세비는 잘 받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최고 지도자를 이들이 선출하고 탄핵도 할 수 있습니다. 아 88명이 예, 따로. 88명이. 신기하다.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그 호메이니. 지금 하메네이. 예, 하메네이. 예, 예. 하메네이. 하메네이.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란의 문제는 이 최고 지도자의 임기가 없어요. 아. 임기가 없어. 임기. 종신이에요, 종신. 정신. 그러면은 그냥 수명 다 할 때까지 거의 한다고 하면 돼요? 그렇죠. 탄핵만 한다고. 탄핵만 한다면 탄핵할 일은 없죠. 그렇지. 왜요? 왜 탄핵할 일은 어떻게 없어요? 겁나서 탄핵을 해요? 탄핵이 쉽지가 않죠. 그래요? 네,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시도해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상훈 의원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패딩 입고 1인 시위하고 그거 안 돼.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윤상현이 그거 오는 게 잡고. 아니야 거기는 하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그 약간 야만적으로 이렇게 죽이고. 그래서 그걸 아무튼 이렇게 신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되는데. 그게 신정이에요. 신정. 재밌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슬람에서 이 시아파거든요. 이 시아파는 뭘 믿냐면 세상 종말에 죽지 않고 9세기에 죽지 않고 사라진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이맘이라고. 예. 이만이요? 성적 코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맘. 아니 이제 시아파들의 믿음에 나와 있어요. 이 이맘이 현실적으로 9세기에 산 사람인데 네. 그때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어.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가지고 예. 지금도 어딘가 살아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하면 9세기 사라졌으니까 지금 벌써 21세기니까 1200년 이상을 살아 있는 거죠. 네. 시아파들은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람이 어떻게 1200년을 사냐. 그러면 1200년 살아가지고 만약에 지금 세상 종말이 와서 니네 말대로 그 사람이 하느님이 보내서 세상에 나온다면 뭐 산신령처럼 나타나냐 아니면 사라진 몸으로 나타나냐. 비웃는데 이 시아파들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오실 때까지 네. 이분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법학자가 이란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아파. 시아파의 이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메네이가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된 거죠. 예. 근데 그러면은 다시 질문으로 와서 네. 그렇게 하메네이가 하다가 네. 시위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발하게 된 네. 근본적인 원인.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시위의 독특한 점인데요. 이란이 20년 만에 처음인 1999년에 테헤란 대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왜냐면 진보적인 그 언론인 살람이라는 신문을 폐간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불쇼를 없앤 거 똑같은 거예요. 와, 이거는 시위 바로 들어가야지. 막 여의도의 물레동도도 없애버리고. 시위 들어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화가 나가지고 항의를 하죠.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거든요. 학생들 뭐 기숙사에서 집어 던져버리고. 이게 1999년에. 1999년. 이게 최초의 시위입니다. 최초의 시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학생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정치 현안이나 문화적인 현안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했어요. 근데 질문. 만약에 그렇게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 네. 변화가 있어요? 없죠. 그냥 시위하고 이제 네, 몇 조금 명 때려잡고.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이 등장하면 조금 사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네, 강경파가 들었으면 이제 뭐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들었으면은 이제 뭐 분위기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차이. 신정 통치자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예, 거고. 이게 보고 있고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 분위기가 나라 대통령이 조금 개혁적인 사람이 되면 여자들 히잡 조금 뭐 벗어도 할수 뭐 있게. 안 잡아가도록 하는 분위기 뭐 그런 분위기. 그래서 여성들의 여대생들의 히잡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를 대충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래요. 네. 그러면 1999년 이 첫 시위 자체가 조금 뭐 인권이나 이런 거. 네, 그렇죠. 이제 진보에 대한 뭐 이런 거 좀 벗게 해달라. 아니요, 자유에 대한 약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얘기. 그럼 그때까지는 좀 이 GDP나 좀 살림살이는 훨씬 더 아니죠. 이전 사실은 왕족보다 좋지는 않죠.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79년에 혁명이 난 다음에 80년부터 88년까지 이라크와 전쟁했잖아요. 그 상황은 어려운데 그래도 석유로 팔았으니까 버티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시위가 다른 점이 뭐냐면 79년에 이란의 혁명을 만들었던 게 상인들인데 이번에 등장한 사람들이 상인들이에요. 원래 상인들이 약간 좀 중립적으로 눈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뭐 윤석열이든 들었어도 아무튼 누군가 정치가 안정이 돼야지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떡볶이 같이 먹고 막 하잖아 일단은. 그렇네. 예. 그 이재용이 나와가지고 카레 윤석열 카레 이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잖아요. 돈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정치 자유 뭐 그런 거 못 떠나서. 그런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나 하거든요. 아얀데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아얀데라는 것은 미래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어로. 근데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만들어진 은행인데 이 만든 사람이 조금 야심이 찼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좀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일종의 폰지 사기를 했어요. 폰지 사기.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최대의 금리보다 무려 4%포인트를 더 많이 주기 시작한 겁니다. 다단계 사기야. 다단계. 예, 그래서 제가 은행을 해가지고 야 다른 은행보다 우리가 4%포인트 많으니까 자 저한테 예금하시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곽수환 씨 거 받아가지고 이자 줬어. 명민주 씨의 이자를 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 다단계로 해가지고 근데 잘 됐죠. 왜냐면 사람들이 높으니까 많이 간 거고 거기다 이 사람이 또 사업수단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몰을 짓자. 이란에 대형 몰이 없거든요. 몰. 대형 몰을 얼마나 큰 거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몰을 짓어요. 축구장에 270개가 들어갑니다. 대박. 몰에 270개가 들어간다고? 축구장 270개 규모의 야, 그거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럼? 몰을 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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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우 잠깐만 이거 ABC 마트가 어디 있는 거야? 내비 찍으면 내일 모레 뜨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여기서 돈이 많이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나름 생각을 한 거죠. 2018년에 완성을 하거든요. 이거 이제 제재가 풀리고 그러면 뜰 것이다. 그런데 2018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란의 제재를 다시 더 강력하게 했죠. 그러니까 돈줄이 다 말라버린 거죠. 투자는 엄청 했네. 예. 그럼 뭐 이게 완전 파산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 2025년 10월에 파산. 그러면 이제 돈 다 잠식되죠. 자, 그러고 나서 경제가 더 나빠지기 시작하고 은행이 5개가 또 연쇄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환율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란의 환율은 고정 환율인데 뭐 저도 경제는 잘 모릅니다. 이란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고정 환율도 돈이 있어야지 고정 환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란의 문제는 뭐냐면 이란의 외환 보유고는 한 1,200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을 방어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00달러의 75%는 외국에 잡혀 있어요. 경제 제재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300억 달러예요. 내부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2018 특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되니까 2018년에 야 이거 환율 이거 안 되겠다. 수입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곽수환 씨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수입을 해오는 거는 야 이거 환율이 비싸니까 좀 싸게 줄게. 그래서 1달러에 뭐 42,000원 줘요. 예. 그리고 최영진 씨가 해놓은 거는 공산품이니까 조금 그거보단 낮은 단계니까 그건 8만에서 9만 원으로 바꿔줍니다. 1달러에. 그리고 명민주 씨는 그냥 너는 시장 환율로 써. 시장 환율은 한 10만이 좀 넘죠. 근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죠. 예. 그런데 곽수환 씨가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맞아요. 실제로 완전 그래요. 쓰레기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부에서 싼 환율을 줬으면 싼 환율로 뭐 쌀이나 사오라고 했으면 그걸 다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슈킹 그걸 또 쳐먹어. 요거 저쪽에다 요거 시장으로 좀 돌리면 치면 흘리지. 돈을 환차액을 좀 얻겠네. 그렇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꿀맛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과 연계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이란 환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1달러가 이 트럼프 전에 오바마와 핵 협정이 됐을 때 한참 이란 드디어 이제 살다 했을 때가 1달러가 32,000 리알이었어요. 1달러가 32,000 리알. 네. 제재가 딱 풀어졌을 때. 풀어졌을 때. 트럼프가 된 다음에 5만까지 떴다가요. 처음 대통령 됐을 때. 5만. 네, 32,000에서 5만이니까 그렇게 많이 뛴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갖고 놀라시면 안 돼요. 데모가 난 시점에서는 12월 달에 142만. 1달러가? 이거 아예 그냥 경제 무너? 우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자유 환율이. 우와. 시장 환율이. 그러니까 아예 망했다고 보는 거죠. 네, 142만. 그러니까 44배가 뛴 거예요. 우와. 그걸 어떻게 살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우리 그 곽수산 씨한테 줬던 가장 기초적인 환율도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 28만까지 뛰었고 두 번째 환율 단계는 우리 최영진 씨한테 주는 환율 없애버렸어요. 그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두 개로 하다가 이제 여기서 28만 원에서 142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자상가의 상인들이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네. 수입을 해야 돼. 이거 너무 뛰니까. 그렇지. 그 사람 말대로 가장 싼 핸드폰도 안 팔린다. 그렇죠. 어떻게 사? 수입 물가가 미친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10월, 11월 달에 두 달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50%.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핸드폰 내가 사려고 갔어. 네. 원래 새 거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이제 신제품 사려고 했어. 근데 이제 뛰어가지고 42배면은 얼마요? 예, 자 갤럭시 4200입니다. 이거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1달러가 한 1,500 잡으면 1달러 1,500원짜리가 1달러가 60만 원이 된 거예요. 와, 어떻게 살아 그럼?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인들이 못 살겠다. 그렇죠. 성질 난다. 어떤 새끼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서 그냥 가게 문을 내려오는 거야. 어차피 뭐 상인들이 화났구나. 상인들이 이제 막 하니까 보통 이게 데모를 하잖아요. 그럼 진압을 하거든요. 네. 정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상인들이 하니까. 이게 엄청난 의미구나. 예. 상인의 예, 대문. 예.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고쳐줄게. 니네 요구사항이 뭐냐. 내가 다 고쳐줄게. 예.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3달 동안 한 달에 7달러씩 돈을 우리 국민들한테도 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화가 난 게 뭐냐면 상인들도 한 달에 7달러라면 우리한테 아무 돈도 아니지만 뭐 이란에서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물가가 너무 뛰다 보니까 7달러면은 이란에서 가장 좋은 식당 이란 가면 샨디즈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란 가면 반드시 가야 되는 식당은 샨디즈를 얘기해요. 샨디즈의 공깃밥 하나 공깃밥 5개 먹을 수 있습니다. 7달러면. 7달러면 그러니까 공깃밥 하나에 한 1, 2달러 하는데 7달러 준다고 그거를 이제 좀 그러니까 진정해. 7달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뭐냐면 캔콜라 한 40개 살 수 있고요. 얼마 안 되는구나. 네, 이게 물가가 너무 뛰니까. 네. 공깃밥이 하나에 2,000인데 5개 먹을 수 있어요. 7달러면 이제 이란 돈으로 1,000만 리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5개. 뭐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어. 네, 나아지는 게 없죠. 근데 거기도 괜찮아. 이제 그것도 화났는데 그런데 이 환율을 이렇게 만든 새끼들이 있잖아. 이 새끼들은 왜 처벌 안 하냐. 상인들이 네. 걔네들 이 새끼들 처벌해야 슈킹한 놈들. 슈킹한 놈들. 그리고 슈킹한 놈들. 이 경제 재정 잘못한 놈들. 이 새끼들 처벌 안 하고 돈만 준다고 되는 문제냐.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28일, 12월 28일, 12월 29일에 대규모 상인들이 문 닫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가 막 미안하다 뭐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위가 젊은이들한테 맞아요. 그래서 그 히메네이 사진에 담배. 그건 이제 여성이 아니 이란에서 산 거 아닙니다. 그거 영국에서 산 거예요. 그게 좀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잘못 보도가 된 거죠. 그 이란에서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불을 피웠다. 이란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했어요. 이거 팩트 체크 깔끔하게 해드린 겁니다. 네, 영국에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이란에서 한 거 아닙니다. 영국 축구 좋아하거든요. 영국 소식. 기가 막혀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젊은이 시위로 넘어갔고 확산되면서 확산이 됐고 젊은이 시위가 가도 괜찮았어요 그때까지. 그때까지 괜찮았고. 예. 그러다가 1월 8일 9일 때인데 1월 7일에 이 미국에 있는 예전에 왕의 아들이 이란 국민들한테 이번 기회에 넘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8일과 9일 저녁 8시에 다 나와 주십시오. 한동훈 같네. 자기는 안 나오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8일날 그래서 9일 8일날 인터넷을 끊고 8일 9일날 이제 강제 진압을 강경 진압을. 그 전까지는 강경 진압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게 봐주는 상태였는데 이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밖에서 계속 군부를 떼기 시작하니까. 그게 딱 응집이 돼서.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12월 28일에 시작해서 1월 7일까지 그 시위가 얼마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이 많이 갈려요. 우리 언론에서는 얘기를 잘 안 했고 제가 이거 했다가 너 지금 이란 편이냐 그러면서 이란의 스파이냐 별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하고 성일강 목사가 저희는 이제 외신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란이 시위가 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시위가 나면 항공 사진을 찍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안 찍거든요. 반정부 시위는. 그러면 이제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진을 올리고 뭐 하는 거를 이게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일일이 세요. 숫자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연구 단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쭉 이전에 행거 보면은 2022년 히잡 시위보다는 약하다고 봤어요. 숫자적으로는 2,0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말했다가 너씨 뭐 이란 정부 편이냐 그러는데 그건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정보부도 확인하고 미국에서도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좀 올라갑니다. 막 확 뭐 3일 4일 막 확 올라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는 끝난 거 시위다. 이거는 2022년 시위보다는 약하다. 예. 이제 여기서 포인트죠. 그러면서 이제 7일, 8일, 9일 날 이란 정부가 강경 진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전에 밑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밑에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외국 세력들. 외국 세력들, 이란이 말하는 스파이 세력들.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부분도 궁금한데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도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 시위를 하면 그거를 조장하는 전문적인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란도 지금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작업 세력들이 있고 시위를 이렇게 불을 샥 붙여가지고 쫙 타오르게 한다는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또 우리 물레동 이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면서 이 빨갱이 박현도 얘기 또 나옵니다. 저희 이미 벌써 빨갱이. 예. 그냥 저는 이제 폼페이오 팔게요.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누군지 아시죠? 그 트럼프 대통령 때 CIA 국장이었고 국무장관이었고 이 사람이 신년 인사를 이란 사람들한테 했죠. 트위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올해 신년 인사요? 예. 이란 사람들 새해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 옆에서 같이 길을 걷고 있는 모사드 요원들 축하합니다. 같이 길을 걷고 있는 모사드 그 정보 국정원 그 이스라엘 국정원 요원들이 거기서 활동을 실제로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폼페이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채널 TV 방송 14번에서 외국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방송에서. 이스라엘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나라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 정보국에서 거기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북한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거기서 뭔 작전 안 한다면 그건 우리 정보원이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깔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깊이 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란 정부가 말한 것처럼 이들이 다 주도해서 시위 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받은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간접적으로 불을 지피는 거에는 성공한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없는 여론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없는 여론은 아닙니다. 작전 세력들이 여기에 가세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 건 확실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끼쳤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런 여론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 말대로 이걸 전부 다 폭도들이 한 거라고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시위대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항모가 지금 접근했다 그러고 이란도 보니까 테헤란에 그 피해 젖은 성적이 막 걸어놓고 이 진짜 실제 미국이 그 군사를 개입할 가능성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죽이지 말아라 이네. 이란한테 시위대 죽이지 말아라. 시위대 죽이지 말아라. 나 죽이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서 도와주러 간다 이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때리려고 막 했었잖아요. 그때 긴장도 쫙 올라갔죠. 때리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주변인 사람이 지금 때리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길게 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걸로. 짧게 강하게 긴 전쟁 나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때리니 못 때린다. 차라리 지금 참는 게 낫다 해가지고 일단 한 방 물러섰어요. 맞아요. 네. 그러더니 다시 또 이번에도 그리고 이제 그때 물러서려면은 그것만 갖고 못 물러서잖아요.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주러 간다고 그랬는데 뱉은 게 있으니까. 면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는 게 우리가 이란하고 얘기했더니 이란이 800명을 직결 처벌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된 거다. 하고 당연히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의 사법부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란은 또 부정해요. 네, 우리는 뭐 안 죽인다고 한 적 없다. 그래서 최근에 채용도 했어요.
그 이란은 왜 그래요? 맞짱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 저기만 됐지 실질적으로 이란이 그런 약속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간다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피 때문에 하긴 해야 되죠.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란을 그 전에 때릴 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때린다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핵시설. 핵시설, 핵시설.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네. 그리고 대리 세력, 이란이 지원하는 요 세 가지를 없애라고 그래서 때리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본인이 말한 우리가 도와주러 간다 그 말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도와주는 식으로 돼야지만이 지금 면피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가오. 예. 가오. 예. 그게 공격인가요? 전투력 공격을 할지 뭘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의 엄청난 전략 자산들이 지금 모였어요. 네. 네, 그거는 팩트고. 예, 팩트고 오늘 아까 제가 나올 때 트위터에서 뭐가 올라왔냐면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호가 5만 원으로 들어갔다. 네. 작전구역으로 들어왔다. 작전구역으로. 예, 작전구역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항공모함을 이용해 가지고 때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자전도 하겠다, 그리고 근데 또 이제 그 미국의 중부 사령관이거든요. 브래드 쿠퍼라고. 브래드 쿠퍼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장군들과 만나서는 얘기한 게 오늘 나왔는데 이번에 목표는 시위대를 괴롭힌 놈들을 없애겠다.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언제 때릴 것이냐에 대해서 마치 이번 주말에 때릴 것처럼 또 어제 그 이스라엘의 항공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비행기 이번 주말에 좀 민감한 일이 있을 테니까 외국 항공사들한테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럼 뭐면 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비행기들이 전부 다 지금 우회하고 있어요. 이란 상공 아니 안 들어가고 아예 중동에 안 들어가려고. 예, 이라크 쪽도 안 들어가고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즈부터 모든 항공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말 그래서 생각해 그러면 항공청장이 저 말했으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 끝나면 때리나 보다. 왜냐면 항상 증시 끝나면 때리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항공청장이 내가 어저께 한 번 잘못한 거다. 근데 지난주가 그랬다라는 얘기다.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욕을 바가지로 쳐먹겠죠. 너 지금 군사기밀 흘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임박했다. 그러면 만약에 네. 결국은 그 때리는 게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거냐가 제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문가들도 그 얘기해요. 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죠. 이란을 때린다고. 네, 때린다고 속은 시원하겠지만 뭐 시위대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없앨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때린다고 해가지고. 근데 말 잘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때리는 건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 네. 이란, 네. 러시아, 중국 요렇게 해서 반대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뭐 무기들 뭐 교환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버리는 건데 베네수엘라 자르고 그다음에 위에서 저기 이란 자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란을 축출하고 새로운 친미 정권을 세우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되긴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오래 걸리고 쉽지도 않고. 네,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리면은 뭐 미국만 때리는 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다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또 혼자 또 독박을 쓰면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끝난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것도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공격을 해요. 지금 뭐 언제 때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니까. 네. 그럼 때리면 네. 이란도 뭐 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이게 어떻게 전개가 흘러갈까요? 군사력은 당연히 차이가 날 건데. 차이가 군사력은 나는데 나겠지만, 이란은 약 2,000기의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란이요? 네. 근데 그 미사일이 미국까지 직방으로 가는 건 없고 이란을 때리면 러시아가 같이 뭐 보복해준다 막 그런 얘기가 근데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였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란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10,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에 성공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란에서 10,000km면 뉴욕, 워싱턴, 플로리다를 때릴 수 있어요. 극초음속. 한 10분이면 도달해요. 그 이란에서 그냥 버튼 하나 그 사람이 딱 누르면 근데 10분 그게 안에 바로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했다는 얘기라고. 탄도미사일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뭐 이란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 시위 전에
이 시위 전에 작년 12월 29일에 네탄야후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탄야후가 야, 지금 우리가 작년 올 6월 달에 이란과 전쟁할 때 우리가 많이 박살을 냈는데 7월부터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다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위험한 수준이다. 탄도미사일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나라 위험하니까 트럼프 내가 때릴게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럼 때려 그랬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이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전쟁은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문제였고 전쟁이 일어나면 1차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더 셀 것이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할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위가 나가지고 약간 주춤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때리려고 그랬는데 시위가 났는데 굳이 지금 때릴 필요가 있을까? 네, 이렇게 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미국이 앞장서길 바래요. 왜냐하면 네타냐후의 가장 큰 꿈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왜요? 예. 미국이 끝내주길 바라는 이란을 그러면 그 뒤에는 그 꿈꾸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준다면 중동 질서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렇지. 세계 질서 재편. 중동 질서. 나랑 이란이랑 전면전이 아닌 옆에서 큰형이 와가지고 그냥 때려주고 나는 보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야 이스라엘 너 빠져 있어 그럼 제일 좋죠. 그러나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맞는다 그러면 가장 보복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이겠죠. 그래서 이란이 그때 무슨 말이냐면 너 이스라엘로 나 때리면 나 하루에 1000발 때린다. 와. 하루에 1000발을 쏘겠다. 탄도미사일을. 1000발을 생각해 보세요. 군사 전문가들은 1000발 못 쏠 것이다 하는데 아무튼 근데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발을 만약 이스라엘에다 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토화 되겠다. 그렇죠. 사상전 못 막아요? 그 아이언돔. 맞습니다. 그래요. 뚫렸잖아요. 지난번 12일 때. 뚫렸어요. 많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안 됐죠. 왜요? 이스라엘에서 보도 금지를 내렸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미국이 진짜 대대적으로 이란을 작업하겠다라고 이스라엘 손을 들어서 네. 이란을 감행을 하면 네. 그러면 사실상 3차 대전이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3차 대전까지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끼어들지 않거든요. 이란은 또 혼자 싸워요. 외로운 사냥꾼처럼 혼자 싸워요. 친구가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미국을 상대로? 제가 이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우리가 지겠지. 그렇지만 이란은 못 먹을 거다. 이란은 못 보여줘야지 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왜냐하면 이란이 저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은 쑥밭이 될 거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군력으로 때릴 수 있다는 것은 201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을 없애기 위해서 8년 동안 공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습 갖고는 안 돼요. 공습으로는 약간 마비는 시킬 수 있지만 그 정권을 완전히 엎으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 지상은 못 들어가죠. 맞아요. 미국 지상은 못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서는 그 브래드 쿠퍼가 뭐라고 그랬냐면 돈 안 드는 오래 가지 않는 전쟁을 얘기해요. 근데 오래 가지 않는 전쟁으로 정권 교체 못 합니다. 정권 교체하려면 말 그대로 델타 부대가 들어가가지고 이란의 뭐 최고 지도자를 또 데리고 와? 예, 최고 지도자나 뭐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란은 지금 어느 정도로 결사항전이냐면 이미 사령관들이 자기 죽었을 때 누가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다 지금 지정해놨대요. 진짜. 예. 각오하고 그럼 있네. 짧게만 그 시위하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미국이 차라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뭐예요?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위대는. 제가 이란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는 현상에서 이란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반정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보다 지금 성직자 정권이 더 싫다.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해서 정권 교체해 주는 걸 바란다. 그냥 쓸어버리고 싶다. 예. 지네는 못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모르죠. 완전히 사망자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정권 교체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 아니면 예전에 왕정으로 돌려? 아니요. 이란 사람들은 왕정을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레자 파할라비가 도대체 뭘 한 거 있다고 이란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겠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시위대들한테 들어보니까 시위대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전에 레자 파hlavi를 싫어하던 사람들도 시위를 해보니까 구심점이 없으니까 누군가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파hlavi를 좀 인정하려는 목소리가 있대요. 예. 구심점이 없으니까. 근데 파hlavi도 자기 스스로의 주제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임무를 이란을 민주주의로 가게 만들어놓은 중간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빠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란 국민들이 팔라비한테 기대를 해보죠. 미국과 친하니까. 근데 또 이란이 이 층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자유를 요구하니까 그렇지. 성직자들이 싫은 거예요. 네, 성직자들이. 근데 그 갑자기 궁금한 게 중동은 왜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많이 거기는 싸우더라. 진짜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중동 거기 나라 엄청 크잖아요. 내전도 많고. 저기 뭐 대륙 사우디 뭐 UAE 카타르 뭐 아래 막 이란 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싸운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싸우는 거 아니면 아프리카가 더 많이 싸울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근데 우리 아프리카에 무슨 일 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무슨 나라 있는지도 몰라요. 네, 모르죠. 왜 몰라요? 우리가 아프리카. 토고, 아데바요르.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아프리카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랑 상관없었어. 멀어서. 왜 상관없어요? 멀어서? 자원이 없으니까 그러죠. 아 맞아 자원. 결국은 자원의 저주에. 그럼요. 아프리카에 자원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아프리카 난리 날 겁니다. 그렇지.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도 있잖아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자원이 있는 데에서는 눈이 하나니 돼가지고 하지만 중동에는 진짜 석유가 전 세계 매장 석유 60%가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권 다툼이 서로 이제 그러면 그 종교와 무슨 파 시아파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종교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 때문에 싸우죠. 종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죽어나는 사람은 다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인데 이 종교 때문에 싸우진 않아요.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이에요. 그 종교는 명분일 뿐이에요. 명분이죠. 그거 너무 잔인하다. 예. 대한민국 자원 없어가지고 단군이 그러니까 땅 선택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땅 선택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원 나면 우리 뽕빨랍니다. 진짜 그랬겠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 가끔 그러잖아요. 북한이 석유 바다 위에 떠 있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그럼 우리 통일 못합니다. 그렇지. 죽었다 깨어나도 통일 못해요. 똥파리가 많이 껴가지고. 그러네. 그 북한이 없는 게 북한이 없는 걸로 밝혀지고 우리가 통일한 다음에 한 3년 후에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 식이 되면 우리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북한에 지금 있으면 아이고. 그렇지. 얼마나 군침 흘린 데가 많겠어. 교수님은 그러면 짧게만 10년 후에 중동은 지금 앞으로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답이 안 나오는데요. 사실은 중동 국가들은 이란 빼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는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동에 석유 나는 거를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걔네들은 석유 없이 저렇게 사는 한국이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일본과 한국이. 우리도 쟤네처럼 해보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원의 저주라는 게 있는 게 그게 국민성과 그 사람들의 그 습관 이런 거라도 되게 많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원이 없고 인적 자원이 최고니까 교육에 몰빵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자원이 있으면은 또 그거 막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원의 저주가 또 있다고 해요. 그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그 MB. MB가 대통령 때 까타르를 갔습니다. 까타르가 국민이 약 250만 정도 되는데 자국민은 35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외국인들이에요. 맞아요.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까타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1억이 넘습니다. 우와. 1인당 국민소득이요? 1억이 넘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집 주고 그다음에 너 유학 가려고 그러면 유학 다 보내주고. 국가에서? 네. 국가에 다 보내주고 그다음에 도우미까지 붙여줄 정도. 네. 그래서 이제 MB가 까타르 공항 만나가지고 폐하의 까타르는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랬죠. MB가? 예. 여기 신의 축복 다 거짓말인가 씨. 그러더니 까타르 국왕이 정색을 하면서 뭔 소리냐. 한국이 더 축복받은 나라. 대한민국 대단해. 우리는 공부하려고 해도 인력이 안 한다. 하라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겠지. 절박해야 하는 건데. 풍족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하기 어렵죠. 사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일본이 그런 면에서 자원의 저주를 받은 두 나라는 결국에는 일어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진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지금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년 예산을 올해 세금 거둔 거로 내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네. 맞아요. 중동은 뭘로 세우는지 아세요? 석유량? 내년 예상 유가. 야 예산 국가로. 그렇겠지. 야, 이 정도면 노년은 그냥 카타르 가서 다 같이 사는 게 어때? 아니 그런데 예상 유가라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위로 아래로. 오르막 내리막 하니까. 딱 뭔가 이제 정확한 설정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셰일 나오고 나서는 또 그 패권 자체가 예. 그래서 그 한국처럼 세금으로 걷어서 사는 나라가 되고 싶은 게 이들의 희망이에요. 와, 세금 대한민국 진짜 자부심 가져도 돼. 그래서 이제 그 유가가 막 떨어졌을 때 UAE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만든 겁니다. 오. 얼마 안 돼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UAE가. VAT 텍스. 이게 VAT가 5% 붙어요. 그전에 UAE에서 물건 사면 아무 세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가 막 떨어질 때 2014년 15년에 UAE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저기 한 거죠. 왜냐하면 석유로 벌어둔 돈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뜯은 거죠. 그 안에서 UAE 안에서 예. 물건 살 때. 그랬더니 사우디가 15%로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유가로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석유로. 약간 불안정하긴 하네 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데. 아, 진짜. 예. 지금 이제 거의 12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래 보통 40분 정도까지 보시는 건데. 저 30분이라고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잡히는 것 같아 개념이. 그래서 이제 이란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예측은 조금 쉽지 않은데. 예, 근데 이제 마침 뭐 이번 주말에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가 이제 국방 기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국방 기자들 얘기로는 지금 준비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작전하는데 2달 걸렸는데 지금 이 중차대한 이 큰 문제를 하는데 이게 지금 뚝딱 할 수 있겠느냐. 2, 3주 이상 걸릴 거다. 최소 2, 3주 이상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행동을 한다면은. 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이란의 호라산이라는 신문이 있거든요. 호라산? 예, 호라산. 예, 신문 이름입니다. 예, 관영지인데 거기서는 미국이 조건을 제시를 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리는 거. 핵농축 중지.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중단. 그다음에 대리세력 대체. 거기다 하나 더. 이스라엘 인정해라. 이스라엘 인정해라. 근데 이 세 가지도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받아들이기가 이스라엘을 인정하라는 거는 그 밑으로 기라는 거야? 아니요. 이스라엘 밑으로? 싸우지 말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적대 정책을 포기해라. 존중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세 가지도 안 받았는데 하나 더 센 네 가지라면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뭐 이란은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과 또 모르죠. 지금 물밑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성격이 어때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오지랖 넓고요. 그리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 아니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동에서 가장 빠릿빠릿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찰리 커크가 죽기 전에 사실 이민자 중에서 이란 사람들이 미국 와서 아메리칸 드림 이룬 사람들을 존중한다 그랬어. 존경하고. 이민자 맞아요. 중에서. 예. 그런데 이제 이란 사회가 막혀 있으니까 이제 이게 민주주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젊으시는 분이 많을 텐데 네. 민주주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영화가 발전 못 합니다. 저희가 이란 영화 너무 좋잖아. 예, 우리 이란 영화 예술 영화가 왜 많은 줄 아시죠? 야, 이런 영화 맞아. 이런 영화가 왜요? 엄청 사회 체제적인 비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영화가 이란 밖에서 만든 영화는 비판적인 영화가 있지만 이란 내에서 만든 영화는 체제 비판이나 이런 걸 하기 어렵잖아요. 그건 마치 우리나라가 독재 시대에 영화 제대로 못 만든 거와 똑같아요. 모든 소재에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술 작품인데 저는 그 영화 보면 졸려요. 항상 그런 영화를 보면은. 예. 근데 국제적으로 엄청 그렇죠. 명작들 막 명작들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돌아가서 비판하는 것들이 돌아가서 비판하는 예술적으로. 거. 예.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된 다음에 모든 것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특히 DJ 정권에서부터. 예. DJ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대차 100대 만드는 것보다 영화 하나 만드는 게 더 수익이 더 많다. 예. 그래가지고
지원론한테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한 거잖아요. 네.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란은 그런 민주주의가 약하기 때문에 물론 국민투표를 하고 하지만 이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명민유 씨나 곽수환 씨가 국회의원으로 나올 수 있죠. 네. 나올 수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공탁금 있어요. 무소속으로 나가면 되니까. 아니 공탁금. 돈 내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네. 헌금 그래가지고 돼야죠. 공천 헌금. 예, 15%인가 5% 아니면 예. 네. 근데 이란은 돈 안 내고 입후보는 할 수 있는데 입후보를 심사를 해요. 헌법수호위원회라는 데서 심사를 해요. 아 자격 있는지. 심사에서 뭐 봐요? 뭘 봐요? 안 가르쳐 줘요. 절대 충성? 안 가르쳐 줘요. 뭘 볼 거 교수님이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위원회에서 교수님이 우리 보고 안 가르쳐 준. 제가 뭐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체제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현 정부를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출마 자체가 그게 이제 우리하고 차이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란 사람 제 친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은 굉장히 비슷한데 한국 사람과 이란 사람들이 다른 게 하나 있다. 뭐가? 둘 다 새로운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리 얼리 어댑터들 많잖아요. 이란도 얼리 어댑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요? 근데 사회가 막혀 있으니까 나쁜 걸로 얼리 어댑터가 많다. 나쁜 걸로. 정상적인 건 막혀 있으니까 이제 장난 말이죠. 뭐 새로운 마약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담인데 거기에 뼈 있는 농담이에요. 이란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한국 사람처럼 시도해도 좋은 걸 시도하지 못하고 막혀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란에서 신정 통치 때 네. 야,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헌팅하면 불법이에요? 헌팅이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계시 받아왔습니다. 우리 둘이 어울린다고 기도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저 자식 저거. 결혼은 주로 집안 내에서 합니다. 왜? 집안 내에서 한다고요? 네. 집안 내에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 사촌부터. 근친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근친이지만 거기선 그렇게 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촌하고 살아요. 대박 사건. 나 이거 몰랐어. 그래요? 사촌부터 결혼. 그게 신정 통치 때문에 아니요. 이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는 이란뿐만 아니라 모든 무슬림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다 사촌부터 결혼해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닌 경우 있지만 대다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럼 팔레비 왕조 때 어떻게 그렇게 성적으로도 웨스터나이즈 돼서 되게 아니 그때는 개방적이었어요? 괜찮았죠. 그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많은 게 기형이 많지요. 우와. 이거 처음 알았다. 근친혼 뭐 이런 거. 근친혼. 네. 사촌 결혼하니까. 아니 무함마드 빈 살만 사촌하고 결혼했어요. 진짜 빈살만이? 네, 사촌이고 사촌 간 결혼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촌까지 안 되는데 이란부터 사촌이 되고 그리고 독일도 사촌 결혼합니다. 뭐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네, 일본 이제 미국은 주로 6촌까지는 가능하고 6촌부터. 아니 왜 여쭤봤냐면 이란도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손잡고 다니거나 뽀뽀하거나 길거리에서 불가능해요? 네. 손잡는 것도 못 봤어요. 발로 이렇게 뚝뚝 치는 것도. 요즘 젊은 애들은 좀 같이 다니는 걸 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Z세대들은 Z세대들은 이란도 포기한 세대들이라서 뭘 못하니까. 왜냐면 Z세대는 괜히 건드렸다가 더 시끄러우니까 못 건드려요. Z세대는 어느 나라 가나 그게. 네네. 이란에서 히잡 안 쓰고 다니는 애들이 Z세대들이거든요. 안 건드려요. 그래요? 안 건드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2022년 히잡 시기 났잖아요. 네.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히잡은 계속 써야 되는 건 법으로 있어요. 근데 잡지를 않아. 안 건드리는구나. 괜히 건드려가지고 괜히 건드려서 시끄러우면 복잡하니까 한 15% 정도 되거든요. Z세대가. 와 그렇구나. 엄청 그렇게 되면 폐쇄적이구나. 연애도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현재 우리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와 신기하다. 얼마나 재밌으면은 6,000분이 안 그러니까. 12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 나가시거든요. 우리 한국의 교수님 안 가세요? 혹시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셔야죠. 저희 이제 붙잡아 놓기도 죄송해 지금 원래 한국에 30분 하기로 했는데. 이란 여학생들이 많은데 예. 돌아가기 싫어하죠. 다시 한국에 이란 여학생들이 많아요. 그 유공도 나오고 하잖아. 네. 돌아가면 또 이제 제재 받고. 가기가 싫어해요. 가기가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도 때가 되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자기가 안 들어가면 되죠. 안 들어가면 돼요. 비자만 있으면. 이란 여자 예쁜가요? 중동에서 가장 예쁜 여성들이 이란 여성들인 것 같아요. 약간 뭐 베네수엘라도 막 장모님의 나라다. 뭐 우크라이나 가면 김태희가 반 메고 있다 막 이러잖아요. 네, 이란 사람들이 잘생겼죠.
남자들도 잘생기고 여자들도 잘생기고. 예. 약간 그 유럽의 그리스, 이태리 요렇게 생겼죠. 그런 친구들이 좀 꽤 많이 있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 계속 질문을 좀 하는 바람에 예정된 시간보다 저희가 좀 너무 많이 그렇죠. 좀 오버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 근데 교수님이 미국 얘기랑 그 엮여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엄청 말씀 잘해주시거든요. 예.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예. 혹시 종종 모셔도 돼요? 네네. 진짜 시간. 네, 저집 가깝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자, 늦은 시간까지 우리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